서기 762년을 전후해 일본이 남북국 시대의 신라를 공격하고자 했던 일련의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애매하게 종결되어 버렸는데, 만약 실현되었다면 백제 멸망 시기의 백강 전투 이후 대규모로 이루어진 일본의 한반도 침공이 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삼국 통일 후 일본은 나당면 합군이 침공해올 것을 두려워하여 기슈에 성을 쌓고 수도를 옮길 정도로 불안감을 보였다. 백제 보흥운동을 지원했던 텐주 텐노는 서기 671년에 죽고 아들인 오토모 태자가 텐노로 등극한다. 이 등극에 불만을 품은 텐지 텐노의 동생 오오아마 황자가 반란을 일으켰다. 오오아마 황자는 신라에서 건너온 도레인들의 지원을 받았다. 신라의 문무대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반군을 지원하였다는 설도 있다. 오토모 태자는 백제 도레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반도 통일전쟁의 축소판과도 같은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결국 신라 도레인들이 밀던 반군이 이겨 오토모 태자를 자살케 한 뒤 오오아마를 텐무텐노로 추대했다. 진신라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이 반란을 진신의 난이라고 부른다. 한편 당이 백제와 고구려에 이어 신라마저 병탄하려 하자 신라는 당과 전쟁하기 위하여 배후에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 이는 나당 전쟁 무렵 신라의 주변국이 모두 적국이었기 때문에 양면 전쟁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으며, 신라와 일본이 연대한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 나당 전쟁 동안 일본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라와 일본의 사이는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텐무텐노가 죽은 후 백제 왕족 출신의 후지와라 집안이 텐노의 왕비들을 배출하는 외척으로서 일본의 정권을 장악하고 반신라 정책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당의 황제 제도를 모방하여 텐노를 사실상 천자로 규정하고, 다른 나라들은 번국으로 취급하는 외교로 나아갔다. 심지어는 발해조차도 번국으로 규정해서 발해가 먼저 사신을 보내야 일본이 답사를 보낼 정도였다. 그러나 신라는 일본의 비위를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나라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외교적으로 꿀릴 것이 전혀 없었던 데다가 당시 신라는 성덕왕, 경덕왕으로 이어지며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발해보다도 궁략이 앞서 있던 상황이었다. 삼국사기와 회동제국기에는 이 당시 신라와 일본이 서로 공수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각각의 입장에서 실려있다. 겐슈텐노 4년 경신에 신라가 와서 서쪽 변방을 공격했다.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 변경을 습격하였는데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무찔렀다. 신라와 일본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지만 일부 기록을 보면 신라가 일본 정벌을 감행한 흔적이 보인다. 규슈, 미야자키 현난 고손에 있는 미카도 신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능백록사에 따르면 백강 전투 후에 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하고 그의 아들 부여사를 비롯한 일가는 외로 망명해 나라현에 정착했다고 한다. 672년 6월 텐지 텐노의 아들인 오토모 태자와 텐지 텐노의 동생 텐모 텐노 간의 항의를 두고 내전이 벌어졌을 때 백제 도레인들은 오토모 태자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텐모 텐노 측이 승리하였고 텐모 텐노가 친신라 정책을 펼치면서 유민들의 난을 피해 규슈로 이주했다는 것이다. 부여사의 손자인 정가왕은 나라현에서 규슈 미야자키 현 일대로 이주한 뒤 남부의 여왕을 칭하며 연호를 전거라 하였다고 한다. 당시 정가왕은 미야자키에 정착한 뒤에 지역민들에게 불교 신앙과 건축술, 농업 등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정가왕 부자가 은신한 곳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추격한 신라군이 미야자키를 습격하였고, 정가왕 일가와 백제 유민들은 외국과 연합하여 싸웠지만 신라군에 의해 모두 전멸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양국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735년에 일어난 소위 왕성국 사건이다. 성덕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동안 써오던 신라라는 국호 대신 왕성국이라는 이름을 국서에 쓰자 일본 쪽이 사신을 문전박대했다는 것이다. 신라는 자신이 왕성국이고 일본은 신라의 번국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신라 사신이 일본에 입조한 이유를 물었다. 그런데 신라국이 갑자기 본래의 이름을 바꿔 왕성국이라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그 사신을 되돌려 보냈다. 신라의 태도가 오만해져서 신라를 왕성국이라 칭했으므로 이를 책하고 그 사절을 거절했다고 기록한 것이다. 즉 신라가 8세기에 일본의 상국이라 칭한 것이다. 이에 분노한 일본은 무례하다고 사신을 쫓아버렸다. 한국 측 사서에는 왕성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일본의 기록에만 남아있다. 다만 이 사건이 있기 3년 전인 731년 성덕대왕이 신라로 쳐들어온 일본 수군 300척을 대파한 것이 눈에 띄는 기록이다. 743년 일본이 신라의 사신을 보냈으나 입국을 불허했고 753년에 일본이 다시 사신을 보냈으나 오만하고 무례하다는 이유로 일본 사신은 경덕왕의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야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일본이 신라의 앙심을 품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덕왕원년 겨울 10월에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742년에 신라가 일본 사신을 되돌려 보낸 내용인데 시기상으로 보아 이 사신은 경덕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한 축하사절단에 임무를 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축하사절까지 거절했다는 사실은 신라가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신라가 3번 사신을 보냈으나 갈등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갔다. 신라 사신이 가져온 선물을 상국에게 바치는 조공품이 아니라 토선물로 표기한 것에 일본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때 일본은 신라 사신이 텐노에게 바치는 물건을 상국에게 바치는 진상품을 뜻하는 공조라고 칭할 것을 요구했고 신라는 무리한 요구라며 항변하고 이를 토선물의 의미인 토모나 대등한 국가 간에 교환하는 선물을 의미하는 국신이라 칭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752년에는 스스로 신라 왕자라고 주장하며 일본 대문호를 감쪽같이 속였던 사기꾼 김태렴이 대규모 사신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일본에 조공하고 복속하겠다고 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선물도 잔뜩 받아갔다. 그러나 정작 그 다음 해인 753년 일본이 사신을 보내자 경덕대왕이 오만하고 불손하다는 이유로 사신을 돌려보냈다. 일본은 폭발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침공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경덕왕 12년 가을 8월에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는데 오만하고 예의가 없었으므로 왕이 그들을 접견하지 않자 마침내 돌아갔다. 758년 일본이 발해의 사신을 파견했다. 보통은 발해가 먼저 일본의 사신을 보내면 일본이 답사를 보내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게다가 당시 발해와 일본은 관계가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었다. 이 유인 즉 752년 파견된 발해 사신이 들고 간 발해 문왕의 국서가 일본 댐노에게 신하로 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본이 질책한 탓이었다. 일본의 어이없는 태도에 발해도 격앙되어 있었고 결국 두 나라 사이에는 6년여간 사신 교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사신을 보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일본은 신라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서는 발해의 참여가 절실했다. 발해에게 신라 침공 계획을 알리면서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먼저 사신을 보냈던 것이다. 759년 일본 조정은 갑자기 전국적으로 500척의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만들 배의 척수를 할당했고 완성 기한은 3년을 주었다. 배 500척을 만들게 하였는데 북녘도 여러 나라에서 89척, 산음도 여러 나라에서 145척, 산양도 여러 나라에서 161척, 남해도 여러 나라에서 105척을 모두 한간 달에 만들되 3년 안에 마치도록 하였다. 신라를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761년 일본 조정은 미노와 무사시 지역의 소년들을 선발해 신라어를 배우게 했다. 그리고 진구 황후를 모신 신서향 춘유에 762년 신라를 침공하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일본이 목표로 한 762년 일본은 신라를 침공하지 않았다. 배 500척을 만들고 신라어를 익히게 하는 등의 의욕적인 행보와는 달리 처음부터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모든 일이 싹 사라져버렸다. 일본이 신라를 침공하지 못한 이유는 발해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발해가 보기에 일본의 신라 침공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진 데다가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신라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들도 발해가 신라 침공 계획에 참동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이 되었다. 효성왕 5년 4월에 대신 정종과 사인에게 명하여 쇠뇌병을 사열하도록 했다. 모벌군의 성을 쌓아 일본 두적의 침입로를 막았다. 결국 발해는 시간만 끌었고 일본에서는 신라 침공을 주도하던 후지와라노 나카마로가 실각하면서 신라 침공 계획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북아시아에서 각 나라의 위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있다. 초지에서 출발해 장안의 장락역에 도착한 후에야 오품 관리들이 맞이하여 당황지의 칙명을 전하였는데 이때 일본 사신단에게 절하며 살해하는 예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신라 왕자 태렴이 사신으로 장안에 도착하는 날 관리들은 황명을 받들어 사신단을 맞이했고 사신단은 고삐를 거두고 마리에서 담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발해의 사신단은 모두 말에서 내려 두 번 절한 후에야 예의로 답했습니다. 앞의 기록은 당나라 장안에 도착한 신라와 발해 일본 삼국의 사신에 대한 당나라 측 대접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본 일본 측이 남긴 기록이다. 당나라의 사신이 도착했을 때 일본 사신단에겐 답례를 하지 않았고 신라 사신에겐 말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도 답례를 했으며 발해 사신에겐 말에서 내려 먼저 예의를 표하는 것을 본 후에 답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남아있는 것이다. 8세기 무렵의 당나라 입장에서 신라는 중요한 외교 대상국이었기에 일본과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위상의 차이가 있었고 발해의 경우는 당이 동북방에서 기미 정책을 실시한 후에 성립된 국가였기에 당의 입장에선 발해의 국제적 지위를 신라보다 한 단계 높게 본 것이다. 사실 일본이 신라를 침공했어도 당대의 일본 국력으로는 임진왜란 때처럼 신라 영토 점령 같은 대규모 성과를 내긴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약 30년 전인 731년에 일본이 300척의 군선을 이끌고 신라의 동쪽 해안에 대규모로 침공하였으나 신라군이 이를 전멸시킨 바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삼국사기의 기록만 있고 소일본기 등 당시 일본 측의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 군선의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신라 측에서도 300척의 일본 섬단의 즉각적인 대응을 할 국방력이 충분히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